네, 자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실수 0과 1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곡선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을 p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으면 이 거리가 되겠고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이 거리가 되겠죠. 그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이 p래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지겠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곡선에서 곡선 위의 점과 하나의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점은 그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을 때가 바로 최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x제곱이라는 거의 도함수 2x가 바로 요 기울기가 2t가 되도록 하는 x가 바로 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p의 x좌표가 t가 된다는 거예요. t, t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직선 OP가 y 요 직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근데 그 5가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이 뭐가 되겠습니까? y tx가 되겠죠? t, t제곱도 지나고 0, 0도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립해 주시면 tx 이퀄 2tx-1이 되는 거니까 tx가 1이 되겠죠. 따라서 x는 t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q의 x좌표가 t분의 1이 되겠구나. y좌표는 1이 되겠고. 끝났죠? 그럼 pq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루트의 x좌표 차이 t 빼기 t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 루트 안에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t제곱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t 4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t 4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이죠. 마이너스 t제곱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요게 바로 PQ가 된다.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요거죠. 요 극한값이기 때문에 일단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분모는 0으로 가요. 분자도 t에다가 1 넣으면은 1 빼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0으로 가는 인수를 지워줘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변형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이거 나누기 1-t죠.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이 t제곱이 마음에 안 들어요. t제곱분의 1이.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t를 곱할게요.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t를 곱하는데 이 t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곱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t의 6제곱이 되겠죠. 얘는 4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지워지겠죠. 1로 얘는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훨씬 깔끔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t 4제곱을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주시면 t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도 다시 한번 인수분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밖으로 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에 t 플러스 1 그리고 절대값 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루트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t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우리 요거였잖아요. 루트 x제곱은 얘는 절대값 x다. x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진 그래서 요거를 절대값 근데 얘는 항상 양수죠. 왜 그러냐면 t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은 데다가 1을 더하면 당연히 양수니까 얘는 완벽하게 t 플러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1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중요한 건 요 놈이죠. 얘는 어때요? t 빼기 1인데 t가 지금 1보다 작아요. 그러면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빼면은 당연히 0보다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마이너스 t에 t 플러스 1 그리고 루트에 t제곱 플러스 1이 최종적인 분자가 될 거고 분모는요 t 있었고 그리고 1 마이너스 t 이 상태에서
리미트 t를 1 마이너스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0이 되는 인수가 이렇게 지워지겠구나. 그래서 1을 대입해 주시면 2 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 되겠죠.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BN을 이렇게 잡았을 때 두 집합 A와 B를 이렇게 준대요. 자, 그랬을 때 이거 뭔 뜻인가요, 이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다. 그 말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아지는 게 3개가 돼야 된대요. 뭐 예를 들어 가령 A1과 B2가 같거나 A3와 B5가 같거나 뭐 5번째 항이랑 3번째 항이 같거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3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20번째 항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일단은 A라는 집합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항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번 빼주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그냥 마이너스 4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번 더해주시면 되겠죠. 한 칸 차이 나는 거니까. 네 번째 항은요. 한번 더해주는 거니까 2D가 될 거고 다섯 번째 항은 한 번 더 더해줘서 3D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공차가 D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왜?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라는 집합을 살펴보면은 얘는 B1이라는 거는 살짝 대입하면 어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의 합이죠. 요거 두 개 더한 거예요. 2 넣으면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합이죠. 요거 두 개 더한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한 거고 요거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BN이라는 수열도 이 두 놈의 합을 첫 번째 항으로 하는 바로 수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BN도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AN이라는 거에 공차를 D라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도 공차가 D죠. 얘도 공차가 D죠.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을 더해도 당연히 등차수열이 되겠죠. 왜? n에 관한 1차식일 테니까 여전히.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과 얘네들의 공차를 더한 게 이 새로운 등차수열의 공차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BN이라는 수열의 공차가 2D가 된다라는 것도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긴 해요. 일단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B라는 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8 빼기 D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해주시면요.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해주시면요.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한번. 공차가 2배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항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8 플러스 5D가 될 거고 다음 항은요. 마이너스 8 플러스 7D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확실한 건 뭐예요? A라는 집합은 각각의 원소들이 공차 D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요. 각각의 원소들이 A의 2배, 즉 공차의 2배인 2D로 이루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교집합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다라는 말 어떻게 우리가 요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야, 천천히.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그러니까 무식하게 얘랑 같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마이너스 D 지워지면서 어떻게 얘랑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요 놈이랑 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빼기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D랑 같을 때니까 넘어가 주시면 2D가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D가 2가 돼요. 자, 그러면 공차가 2일 때 얘랑 같죠. 그러면 다시 한번 A와 B를 완벽하게 나열할 수가 있겠죠. 공차를 알고 두 번째 항을 아는 거니까. 그러면 대입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얘는요 마이너스 4. 공차가 2가 되는 거니까 2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각각 0,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B라는 수열은요 집합은요 마이너스 10
얘는요 공차가 2배가 돼서 4로 바뀌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A와 B의 집합을 다 나열을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갔죠. 그리고 이렇게 갔죠. 그리고 이렇게 갔죠. 그래서 뭐예요? 3개의 교집합의 개수가 나온다. 따라서 공차가 2일 때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차가 2일 때 맞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20번째 항을 구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뭐 또 a는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뭐를 더해주시면 돼요? 공차를 18번 더해주시면 되겠죠. 36을 더해서 32가 바로 첫 번째의 20번째 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차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20번째 항을 구하라라고 한 거구나 라는 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거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놈과 같을 수는 없을까? 즉, 요 놈과 요 놈이 같을 수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을 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울게요, 요거. 마이너스 4 빼기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3d랑 같아진다라는 거니까 넘어가 주시면은 4d가 4가 되는 거니까 d가 1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공차가 1일 때 한번 나열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얘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1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는 반대로 공차가 2배가 되는 거니까 2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이때도 어때요? 얘랑 얘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같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갔죠. 그리고 이렇게 갔죠. 근데 이쯤 되면은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패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네들이 같은데 나머지 같은 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 패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이렇게 갔죠. 근데 그 다음 같은 게 한 칸 띄고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요? A라는 수열이랑 B라는 수열이 공차가 2배 차이 난다라고 했었잖아.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같으면 나머지 같은 놈은 한 칸 띄어서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2배가 차이 나는 거니까 공차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어때요? 당연히 3개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때도 참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20번째 항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에서 18d를 더하는 거니까 1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요 놈과 요 놈이 같을 수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울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8 플러스 5d가 같은 거니까 6d가 4가 되는 거니까 뭐 d가 6분의 4가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뭐 굳이 구하지 않고 우리가 패턴을 알아냈잖아요.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같은 놈들은 뭐겠어요? 이 놈을 띄어서 얘랑 얘랑 같겠죠. 그러니까 아까 뭐였냐면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5랑 같았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같았어요. 이게 같을 때는 B라는 요 집합은 이렇게 일렬로 갔죠. 뛰지 않고. 근데 A는요 한 칸 띄어서 갔죠. 얘네들이 같으면 한 칸 띄어서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또 한 칸 띄어서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예요? 이놈이랑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뭐겠어요? 당연히 얘랑 같은 놈이 생길 텐데 그게 뭐겠어요? 얘가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은요. 얘랑 같겠죠. 근데 없잖아요. 5번째 항까지가 최대인데. 그러니까 얘랑 같을 때는 교집합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공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5개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뭐 6개까지 있었으면요. 그러면 또 가능하겠죠. 그럼 또 경우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공차 하나가 더 생겼겠죠 그때는. 근데 5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다? 공차가 2와 1일 때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뭐다? 32와 14를 더해주시면 4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BC가 3이고 CD가 2인 사각형이 있다. 써볼게요.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2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BCD에 대한 코사인 값 BCD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래요. 당연히 뭐 90도보다 크니까 둔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요 각을 알파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죠. 자, 그리고 DAB가 90도보다 크대요. 각도 DAB가 90도보다 크대요. 둔각이다라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연히 여기에서의 코사인 값도 음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거 하나. 자, 그랬을 때 또 뭐라고 했냐면 요 사각형 ABCD에서 두 삼각형 이렇게 A와 C를 이었을 때 생기는 두 삼각형 요렇게 있다. 자, 그랬을 때 딱 보니까 AC를 두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라는 거죠. 각각. 그래서 A1을 지름으로 하는 작은 원과 그 다음에 EC를 지름으로 하는 큰 원을 그린다. 자, 그럼 당연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뭐라 했냐면 각각 그 원이 두 선분 AD와 만나는 선분 중 A가 아닌 점을 P1, P2다라고 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접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이 원에 각각에 내접하는 삼각형, 즉 각각의 삼각형들의 외접원이 요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인 법칙 생각해야 되겠죠. 외접원이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뭘 알려줬냐면 이 각각의 원들이 3분 AC를 1대2로 내분한대요.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를 R이다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R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P1, P2는요. 비율 알려줬네요. 또 P1, P2와 Q1, Q2의 비율이 3대5 루트 1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3K다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5 루트 2의 K가 된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알려준 거 아니야? 요 길이랑 이 각 그리고 반지름 사인 법칙이죠. 무조건. 자, 근데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려줬으니까 일단은 물어보는 게 뭐예요? AB의 길이와 AD의 길이를 더하래요. 그럼 요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요 길이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하는 답은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A와 B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도 당연히 두 개를 세워야겠죠. 근데 또 뭘 알려줬냐면 ABD의 넓이가 2래요. 그러면 B와 D를 이어보겠습니다. 요 넓이가 2구나.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2분의 1 곱하기 끼인 두 변 A, B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값. 요 각을 모르니까 뭐 얘는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베타 사인의 베타 얘가 뭐가 된다? 얘가 2가 된다. 따라서 AB 사인 베타는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베타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보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요 비율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각각 외접원에 대한 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3K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요거죠. 베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인 베타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베타에 대한 사인 값으로 나눈 거. 걔가 뭐가 된다? 2배의 라지 R. 그게 R이죠. 얘가 R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 루트 2K를 걔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사인 값. 사인 알파죠. 근데 우리 사인 알파 구할 수 있잖아요. 왜? 알파에 대한 코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살짝 직각삼각형 그려주시면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얘는 루트 8이죠. 얘가 알파면. 따라서 사인 알파는 뭐가 돼요?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당연히 양수죠. 왜요? 사인 함수는 0부터 90도까지는 0보다 크잖아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90도보다 커더라도 뭐예요? 양수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알파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식에서 얘는 뭐가 되겠어요? 2배의 r이 되겠죠. 얘는 왜? 요 지름의 길이와 똑같은 거니까. 왜 저번에 반지름의 2배니까. 따라서 여기서 2배를 할게요. 그러면 얘는 6이 되겠죠. 요거랑 맞춰주기 위해서 얘도 2r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인 베타분의 6k가 사인 알파분의 뭐가 된다? 5 루트 2의 k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인 베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k와 k가 지워지고 6 곱하기 사인 알파는 5 곱하기 5 루트 2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사인 알파를 대입하는 거죠. 3분의 2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얘가 4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루트 2와 루트 2가 지워질 거고, 따라서 사인 베타는 뭐가 됩니까? 5분의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숫자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주시면 5분의 4, 얘는 3이 되겠죠. 바로. 따라서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3이 된다가 아니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90도보다 크다라고 대놓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의 베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사인 베타가 5분의 4라는 거를 구해놨으니까 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은 5분의 4에 a, b가 4가 돼야 된대요. 따라서 a, b는요 5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a와 b의 합이에요. 근데 곱을 알았어요. 곱셈 공식이죠. 근데 곱셈 공식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거를 알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코사인 법칙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주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도 알아냈으니까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3이었나요? 그죠? 마이너스 5분의 3은 2 곱하기 두 끼인 변 AB죠? AB가 5라고 알려줬으니까 5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주보는 변의 크기의 제곱. 요거는 뭐 여기서 코사인 뭐예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서 구해줄 수 있죠. 빠르게 할까요?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9 더하기 4 빼기 x제곱이니까 3, 3 지워지고 13 빼기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x가 루트 17이 되겠네요. 아, 요 길이가 루트 17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거를 17을 빼는 거니까 그래서 5 지워지고 마이너스 6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돼요? 넘어가면은 얘가 11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의 합의 제곱에서 2배의 곱을 뺀 게 11이 되는 거니까 ab가 5라고 구해놨죠? 그래서 얘 넘어가시면 얘가 21이 된다.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a 플러스 b였으니까 a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루트 21이 된다 라고 하면은 끝난다라는 거죠. 1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3번까지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0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한번 속도를 그려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속도 VT. 4차함수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자,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T축이 있을 거고 여기가 0. 그러니까 0보다 큰 부분만 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사실 신경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VT의 그래프가 될 거고 VT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T에 T-1, T-A, T-2A가 된대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뭐 A가 될 거고 A가 될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죠. 근데 뭐 1이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A, 뭐 2A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근데 얘네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 이게 바로 VT의 그래프가 됩니다. VT는 속도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P가 시각 0에서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꿔야 된대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의 필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 속도가 0이 돼야겠죠. 속도가 0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속도가 0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동차 생각해 보시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쭉 달리다가 뒤로 이렇게 달리는 거를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순간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 그 순간에서는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0, 즉 0인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건데 속도가 0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틀린 게 앞으로 가다가 살짝 멈췄다가 다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즉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을 하자면 T축과의 교점이 만약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어때요? 분명히 0이 됐긴 했지만 VT가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T축과의 교점인데 그 교점이 교차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차하는 교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홀수차의 교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접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접해도 이렇게 접하면 어때요? 교차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속도가 0이 됐는데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속도가 바뀌었다. 속도를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점은 이 그래프와 VT의 그래프와 T축과 X축과의 교점이 바로 교차하는 교점이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야겠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붙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붙거나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A랑 1이랑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프가 1에서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교차하는 점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만족하죠. 이겁니다. 얘는 접했어. 그런데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됐는데 운동 방향이 바뀐 건 아니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0부터 2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랑 변위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즉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VT dt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이거 조심할 점은 넓이가 아니라 단순하게 정적분 값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넓이를 해석하면 뭐예요?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실제 움직인 거리라고 했었겠죠.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적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그려질 수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A가 0이 되면요. 첫 번째, A가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T축이 있을 거고 이렇게 Y축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A가 0이 되면은 VT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T 세제곱 그리고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0에서 3중근을 갖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0만 볼 거니까 0 이후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조금 더 이렇게 그릴게요. 아, 요게 y 콜 vt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0, 여기가 바로 1이 되겠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0부터 2까지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뭐 2는 대충 1보다는 크니까 요 정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뭐를 구하는 거예요?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이니까 이 부분은 양수이긴 하지만 이만큼이 음수잖아요. 그래서 좀 갉아먹겠죠. 그래서 뭔가 최대는 아닐 것 같아요. 느낌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A가 1일 때는요. A가 1일 때 VT가 뭐가 됩니까? VT는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T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여기 T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0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1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2에서 교차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이 될 거고 얘가 2가 되겠죠. 얘가 0이 되겠고. 맞죠? 그래서 한 번만 바꾼다. 그래서 뭐예요? 0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이니까 얘는 그냥 x축, t축 위에 있으니까 요 넓이가 되겠죠. 뭔가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있는 2a가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a가 2분의 1일 때도 확인해 봐야겠죠. a가 2분의 1일 때. 이때는 vt가 뭐가 됩니까? vt는 써보시면은 마이너스 t에 t-1의 제곱에 t-2분의 1이 되겠죠. t-a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t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t 이렇게 올라갔다가 2분의 1에서 먼저 교차점을 지나고 그리고 1에서 접하는 거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후진하다가 다시 전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려고 하는데 다시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차하는 점이 하나만 있다. 여기가 바로 2분의 1이 되겠죠. 얘가 1이 될 거고. 그래서 2는 뭐 이 정도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예요? 얘는 당연히 아니겠죠. 0부터 2까지의 정적분값. 이 마이너스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최대값은 딱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뭐예요?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플러스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가장 커지게 되겠구나. 정적분값도 t축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자세히 바라보면 어때요? x = 1에 대해서 대칭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넓이를 뭐 구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t에 t-1의 제곱 t-2의 dt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계산하기가 복잡하잖아요. 이거 전개하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 넓이를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하자? 평행 이동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제곱인 게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t 대신에 t 플러스 1을 대입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이렇게 생긴 모양 자체는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넓이를 구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놈을 t축, x축 왼쪽으로 1만큼 당기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1로 바뀌겠고 얘가 y축으로 바뀌겠죠. 0. 요 놈이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우함수의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기 때문에 0부터 1까지의 이 넓이를 2배 해주신 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0부터 1까지 누구를, 이 식은 뭐가 되겠어요? t 대신에 t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니까, 즉 v에 t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t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그냥 t제곱이 되겠죠. 훨씬 편하잖아요, 계산하기도. 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얘도 완전 뭐예요? 합차공식으로 묶이죠. t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거 전개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t 4제곱 플러스 t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거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1에 t 5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3분의 1에 t 세제곱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0부터 1까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15분의 2가 되겠죠.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2배 해주시는 거니까 15분의 4,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자, 첫 번째 항이 K래요. K가 자연수다. 자,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화식을 만족시킨다.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다 곱한 게 음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죠. 얘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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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이거나 뭐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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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음수가 돼야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세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요 0보다 작다라는 말을 위배시키는 거니까. 아, 얘네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일단은. 자,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이 K래요.
근데 조금 이례적인 건 우리가 보통 K를 뭐 이런 문제 풀어봤을 때 K를 그냥 실수다라고 뒀을 때 많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K가 자연수래요. 그래서 좀 편하죠. 그래도 왜냐 K가 자연수라는 것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니까.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러면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K예요. 근데 K는 어차피 자연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죠. 즉 R에 있는 점화식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항을 구할 거기 때문에 n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이 첫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를 더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걔가 바로 두 번째 항이 됩니다. 위에다 쓸까? 좀 헷갈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2니까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위의 점화식을 따라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뭐를 더해 주시는 거네요.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4 빼기 k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까? 2 마이너스 k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요. 자, 이번엔 2 마이너스 k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 세 번째 항 시작이잖아요. 세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예요? k가 2가 되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그럼 우리는 k가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k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k가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k가 1일 때 세 번째 항은 뭐예요? 2 빼기 1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이 1이니까 네 번째 항은 0보다 큰 세 번째 항에다가 n에다가 3을 넣는 거니까 세 번째 항에다가 6 빼기 k가 지금 1일 때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세 번째 항인 1에다가 마이너스 6 빼기 1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네 번째 항이 된다. 조금만 쓸게요. 이게 세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요. 그대로 쓸 수 있죠. 음수니까 다시 위에 있는 점화식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 이번에는 n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죠. 다섯 번째 항을 구할 거기 때문에 8 빼기 1이니까 요거 해주시면은 2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뭐가 된다? 1이 나온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항은요. 여섯 번째 항은 얘가 1이니까 0보다 크죠? 다시 여기로 점화식 바꾸면 어떻게 돼요? 1에서 n에다가 5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0이죠. 사실 뭐 굳이 이거를 구하지 않아도 뭐 그냥 우리는 부호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을 다 구했어요. 언제? k가 1일 때. 곱해보세요. 양수니까 탈락이죠. 그래서 k가 1일 때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k가 2일 때는 안 되죠. 왜? k가 2가 되면은 세 번째 항이 0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만족시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1과 2가 탈락했으니까 k는 3 이상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다 지워주시고. 자, 그럼 확실하게 이 세 번째 항인 2-k라는 건 어때요? 이제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왜? k는 우리가 앞으로 3 이상만 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점화식을 어떤 걸 따라가면 되겠어요? 위에 있는 걸 따라가면 되겠죠. 0보다 작으니까. 이 항이 확실하게 0보다 작은 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점화식을 따라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항을 구할 거기 때문에 n에다가 3을 대입해 주시면 세 번째 항에다가 6-k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8-2k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이 왔어요. 4가 되면 안 되겠죠. k가 4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이 0이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위배하겠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4는. 자, 그러면 3일 때 확인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k가 3일 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1이죠. 그냥 부호만 체크할게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요. 제대로 확인해야겠네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같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이죠.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요. 3을 넣어주시면 8 빼기 6이니까 2죠. 얘가 네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요.
지금 K가 3일 때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3일 때. 다섯 번째 항은 n에다가 4를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0보다 큰 요거를 따라가 주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1.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다섯 번째 항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9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에 따라가 주시면 n에다가 5를 넣어주시면 10 빼기 3, 즉 7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음수 곱해서 전부 다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을 곱한 게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K가 3일 때는 통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하나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가 또 있겠죠. K가 5일 때부터 시작해야죠. 왜? K가 4일 때 안 되니까. 그래서 K가 5 이상일 때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K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확실한 건 뭐예요? 이제 네 번째 항은 무조건 0보다 작겠죠. 왜? K가 5보다 이상부터 볼 거기 때문에 이 네 번째 항은 항상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어때요? 저마식에 누구 대입해 주시면 돼요? 요거 위에 있는 거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구할 거기 때문에 n에다가 4를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8 빼기 k를 더해 주시면 16 마이너스 3k가 되겠죠. 얘는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k가 지금 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는 어때요? k가 딱 5일 때는요 11이 되죠. 그래서 k가 5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k가 5일 때. 자 세 번째 항은 뭐가 됩니까?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이죠. 네 번째 항은요 8 빼기 10이어서 마이너스 2가 되죠. 다섯 번째 항은요 16 빼기 15가 돼서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요 지금 K가 5일 때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여섯 번째 항을 구해주시면은 지금 다섯 번째 항이 0보다 큰 아래에 있는 거 채택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n에다가 5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를 더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예요?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곱해 주시면 양수 음수니까 최종적으로 음수죠. 그래서 K가 5일 때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예요. 3과 5.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가 3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또 해볼게요. 그러면은 K가 5일 때도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K가 6 이상일 때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볼게요. 자, 다 지워주시고. 자, 그러면 K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어때요? 확실하게 이제 음수죠. 6보다 이상인 것만 볼 거니까 이제. 그러면 어때요? 다시 위에 있는 점화식 따라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섯 번째 항을 구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뭐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n에다가 5를 대입한 10 빼기 k를 더해주시면은 뭐가 돼요? 26 빼기 4k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가 최종적인 여섯 번째 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6부터 확인해내는 거니까 k에다가 6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요. 이제 부호만 확인하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항부터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항을 다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자, 그럼 세 번째 항은요. 2에서 6 빼는 거니까 음수.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도 음수가 될 거고 다섯 번째 항도 음수가 되겠죠. 여섯 번째 항은요. 26에서 6, 4, 24를 빼는 거니까 얘는 양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음수 3개에다가 양수 하나니까 음수죠. 다 곱하면. 그래서 뭐다? 6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7일 때 한번 확인해 볼까? 7일 때면 어때요? 얘는 그대로 당연히 음수는 만족시키겠죠. 왜? 얘네들은 전부 다 음수일 테니까 K에다가 6 이상인 거를 생각하면은 그런데 여섯 번째는 어때요? K에다가 6을 넣으면요 26 빼기 4, 6에 24까지는 양수였어요. 근데 7을 넣으면요 음수로 바뀌죠.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그래서 음수로 바뀌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항이. 그럼 어때요? 4개 곱하면은 음수 4개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럼 8은요? 9는요? 계속 얘가 음수로 바뀌기 때문에 즉 최종적으로 K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얘네들은 모두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개 다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를 곱해서 0보다 작은 음수를 만들 수 있는 K는
3, 5, 6 요게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14.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